자,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서부터 보겠습니다.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47페이지 쪽으로 와서 지금 103조가 지금 반사회적 법률행위라서 일명 선풍기가 나오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이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법률 행위는 뭐로 한다고요? 무효. 근데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는 겁니다. 무슨 무효라고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먼저 가령 누군가로부터 지금 법률 행위를 했습니다. 자, 법률 행위 그랬으니까 매매 계약을 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매매 계약이 있었고 이 매매 계약에 의해서 이행기에 잔대금을 치고 등기를 이렇게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기를 넘겨줬는데 이 계약 자체가 이 법률행위가 103조를 위반해서 무효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무효가 됐다. 이 무효는 무슨 무효가 된다고요? 절대적 무효라는 거죠. 만약에 무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등기는 무효의 등기란 말이죠. 근데 등기부에는 무효가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켜요. 무효가 안 지키니까 등기부를 띄면 을 것으로 보이고 을이 그걸 기화로 해서 이렇게 3자에게 매매를 했습니다. 3자에게 매매를 하고 이 3자에게 지금 소유권을 넘겨줬다는 겁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선의에게 3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매도인은 선의의 3자에게 뭐 할 수 있다고요?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항할 수 있다가 가리키는 말은 3자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등기 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를 말소시킨다는 말은 선의의 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이런 소리예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스탠다드인데 표준인데 여기에 예외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103조 위반을 했는데 이 103조 위반된 계약이 만약에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되는 계약이다. 그러면 746조에 의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는 거역으로서 예를 들어서 첩계약을 했다든가 또는 내연남 계약을 했다든가 기타 등등 불법 원인에 의해서 아파트를 사주거나 오피스텔을 사준 게 있으면 이게 이걸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넘어갔을 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못 돌려받아요. 3자한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 말소시킬 수 있다가 원칙이고 스탠다드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외가 발생한다. 예외. 그래서 그 원인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돼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 상대방에게 아파트를 사준 게 있다거나 또는 오피스텔을 사준 게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103조 위반이니까 이거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불법인 급여에 해당된다면 부당이득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니까 을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더 나아가서 저 병한테 등기 말소시킬 수 없다. 이렇게 돼버려요. 요거는 원칙이라고 예외라고요. 예외예요, 예외. 그래서 예외 불법인 급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못 돌려받는다라고 하는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항할 수 있다, 등기 말소시킬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있다가 원칙인데 못 돌려받는 경우가 있다. 요거가 정리가 따로 해야 돼. 요게 안 돼 있으면 회로가 뒤죽박죽이 돼 버려요. 뭐 언제 된다 그러고 언제는 안 된다 그래. 그래서 요거는 예외적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뭘 허용하지 않냐면 추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절대적 103조 위반이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뭘 허용하지 않는다고요? 추인.
추인이 뭔가요? 추후에 인정한다. 저 계약을 추후에라도 103조 위반한 것은 추후에라도 인정이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무효행위의 전환 138조인데 무효행위의 전환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후라면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문제가 생긴다. 이미 이행한 후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제 회로가 꼬이기 시작하잖아요. 봐 벌써 이제 혼자서 풀기 시작하면 이제 안 풀린다 이제. 이행 후라면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다. 있다가 뭐가 된다고요? 원칙이고 요거 746조에 따라 못 달려 반환 청구 안 된다. 반환 청구 안 된다라고 한 건 이건 뭐라고요? 예외라니까 예외.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가 구분이 돼줘야 된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 머릿속에 회로가 꼬여 골치 아파진다고 이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무효니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앞에서부터 시험 문제를 내왔는데 최근에 시험 문제는 요 앞에 거 우리가 지금 2시간 했는데 그 2시간 한 거를 안 내고 여기서부터 시험 문제를 103조부터 시험 문제를 내버려. 요즘 최근 시험 문제 스타일이 그래요. 이제 앞에 2시간 한 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이러면서 문제를 안 내버려 요즘은. 그리고 이제 혼동이 오기 시작하는 103조부터 문제를 내는 게 요즘 최근 추세예요. 이제 아예. 그러니까 그거는 기초로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앞에 2시간 한 거부터 시작해갖고 문제가 차게 나왔는데 이제 그거는 쉬운 거야. 그러면서 이제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문제화 한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부터 혼란이 와갖고 못 맞추지? 이러면서 문제가 여기부터 나오는데 요즘 최근 시험 문제 추세가 그래요. 봐 지금 금방 했는데도 막 헷갈리는데 시험장 가서 이게 되겠지 뭐. 자, 요거는 불법 원인 급여에 의해서 못 돌려받는다는 건 원칙이라고 예외라고요. 예외라고요. 그냥 요건 일단 논외로 하고 정상적으로 해보시자고요. 정상적으로 해서 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됐죠. 무효가 됐으니까 을한테 넘어간 거 돌려달라고 해야 돼? 안 한다고 해요? 무효가 됐으니까 서로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는 걸 뭐라 하면 부당이득 반환이라 그래. 돌려주는 거 뭐라 한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 무슨 관계라고요? 동시이행 관계. 그러니까 매도인은 이걸 갖다가 돌려줘야 되고 매도인도 대금 받는 거 돌려주고 매수인도 부동산 돌려주고 다 돌려줘야죠. 예. 그래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라면 부당이득 반환에 문제가 생기니까 서로 받은 거 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게 만약에 원인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될 때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첫 계약만 머릿속에 너무 강렬하게 남은 거야. 이게 본인 일도 아닌데 이게 너무 머릿속에 깊이 박혀가지고 그게 원칙처럼 느껴지는 거야 지금. 그게 원칙이 아닌데 너무 머리에 깊숙이 자리를 잡은 거야 그죠. 자, 그래서 무효기 때문에 이 계약은 다시 돌려주고 돌려받고 해서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문제가 생기는 게 원칙이고 다만 그 원인이 불법 원인 급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고 한 달이 건너갔을 때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불법 원인에 의해서 건너갔을 때는 뭐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근데 불법 원인이 아니었을 때는 원칙론에 의해서 병이 있는 걸 돌려받아야 되는데 병에서 을에서 병으로 건너갔다 병에게 건너갔다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아이고. 자, 원칙도 쓸게 그러면.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예. 다만 그 원인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될 때는 예외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
삼자한테 넘어간 거 당연히 못 돌려받고 상대방한테 건너간 것도 못 돌려받는다. 그런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칙과 예외가 정확하게 섰네요. 이게 정확하게 안 되면 이제 뒤죽박죽 원칙과 예외가 구분이 안 되면 너무 힘들어 버립니다. 자, 그럼 일단 결론부터 다시 가서 볼게요. 하나도 집어던지지 말고. 자, 그러면 결론부터 가서 51페이지 결론부터 봐드리겠습니다. 거기에 51페이지에 뭐가 등장을 했냐면은 거기 이 꼭대기에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서 이행 전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절대적 무효다. 그 다음에 거기 그걸 보겠습니다. 그 당사자가 급부를 이행하기 전이면 이를 약속한 대로 이행할 필요가 없고 또한 상대방은 계약을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거기 급부를 이행한 후에는 불법인 이론이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불법인에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거할 때는 급여자는 부당이득으로 그 이익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당이득에 거기 746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써놨으면 좋았을 거를 그러면 그것만 써놨네. 그래서 지금 요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말까지 좀 다 써놨어야 되는데 그 말은 거기다 좀 안 써놨네. 앞쪽에다 써놨나 그러면 앞쪽에도 써놓진 않았네. 자, 그래서 자 요거를 갖다가 좀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의의 제3자 지금 우리 이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고요? 대항할 수 있고 등기 말소시킬 수 있는 게 이게 뭐가 된다고요?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불법인 급여나 불법인 급여에 해당돼서 첩계한 내연남 계약에 해당됐을 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경우는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원칙론에 의해서 대항할 수 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서로 돌려주고 돌려받고 다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돼 있고 다만 불법인 급여에 해당될 때는 못 돌려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지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47페이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7페이지 중간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판단 시점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판단 시점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법률행위 시 계약 체결 시를 기점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 계약 체결하고 난 이후에 알았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할 때 법률행위 시 당시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알았냐 몰랐냐 계약서 쓸 당시를 기점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거기 1번 동그라미 법률행위 성립 당시 계약 체결 시기가 기준이고 효력 발생 시가 기준이 아니다. 효력 발생 시기를 기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법률행위 성립 시 계약서 쓸 당시를 기점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지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맨 밑에 47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에 동기의 불법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법률행위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나 그 동기가 선량한 분석기 따라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경우다. 자, 잠깐만요. 그럼 제가 이걸 설명을 잠깐 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저 새끼 죽여야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이기 전에 말로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 죽이지는 않죠. 그냥 말로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토지나 건물에 여기다가 이곳 현 위치에 임대놈 이렇게 돼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임차를 원하는 사람이 그 전화번호가 써져 있으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임대인이 하는 소리가 아무 말도 물어보지 않고 이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이다.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임차를 해서 어디다 쓸 거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막바로 그냥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이다. 이래서 그냥 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사실은 임차인이 이 부동산 가져다가 뭐에다 쓸 거냐 그랬더니 윤락행위 하는 장소로 쓰거나 또는 도박장을 개설하거나 이러려고 지금 그 부동산을 임차했습니다. 그럼 동기의 불법이 내 마음속에만 있고 일단 상대방 임대인 쪽에겐 전달이 안 됐죠.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말도 안 임대인이 그 목적물을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는데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봤기 때문에 임차인도 그 말을 안 했어요. 왜? 물어보지 않는데 말할 리가 없으니까 말 안 하고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동기의 불법은 내 마음속에만 있기 때문에 표시되거나 알려지지 않았죠. 그랬을 때 이 계약은 유효가 돼버려요. 다시 한번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도박장을 개설한다, 윤락행위 장소로 사용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임대인이 물어보질 않아서 표시되거나 알려지지 않고 그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했다는 겁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유효. 근데 임대인이 물어봤는데 임차인이 배짱 좋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윤락행위 장소로 쓰랍니다. 도박장 개설을 합니다. 라고 했더니 임대인이 하는 말 그거 100만 원 갖고 안 된다. 500만 원 내라. 이렇게 얘기하더란 말이죠.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왜? 동기의 불법이 표시되거나 알려졌기 때문에 그 계약은 뭐가 된다고요? 무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의 불법이란 말이 나오면 이런 나쁜 놈 이러면서 X 무효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다시 말합니다. 동기의 불법이란 말이 나오면 무효다 아니다? 아니다. 따져봐야 돼. 뭘 따져봐야 될까? 표시되거나 알려졌는가? 이거를 따져봐야 돼. 동기의 불법이 표시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은 뭐가 된다고요? 유효. 그게 알려지거나 표시되거나 알려지면 뭐가 된다고요? 무효. 그러니까 동기의 불법이란 말이 나오면 이런 나쁜 놈 XX 그러면서 무효라고 표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나 잘 속아. 동기의 불법이란 말이 보이면 알레르기가 보여갖고 그냥 무효래. 아니야. 그거 동기의 불법만 보고 답 체크하면 안 돼. 그 뒤에 단서가 나와야 돼. 무슨 단서?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이게 나와야 불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제 거기 교재 한번 봐드릴게요. 맨 밑에 네 번째 줄. 법률행위 자체는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으나 그 동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에 효력이 문제된다. 판례에 의하면 형과 배치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표시되거나 알려져야 돼요. 표시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동기의 불법은 무효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동기의 불법만 보고 이런 나쁜 놈 이러면서 무효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낚시질에 되게 잘 속습니다. 함정에 빠지라고. 동기의 불법인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동기가 불법인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럼 맞아들이다? 틀리다. 동기가 불법인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에요. 어떻게 돼야 무효된다고요? 표시되거나 알려져야 돼. 동기가 불법인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X라니까. 낚시질에 속을 사람 많구만. 눈동자에 보니까 속을 사람 많아. 동기가 불법인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무효가 되려면 뒤에 단서가 붙어야 된다고.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이 말이 안 나오는 한 무효가 되지 않는다. 판례가 거기 딱 붙었잖아요. 여기 판례가. 그러니까 동기가 불법인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X예요. X. 그러니까 그냥 덥석 물지 말고 속는 사람 무지개에서 나온다 이거 진짜. 자, 그 다음에 48페이지 쪽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한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유형. 어떤 사건들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냐 이런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성공보수약정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사건 동그라미 칩니다. 그 내용물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거기 성공보수 약정한 것은 그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이걸 뒤집어 얘기해서 민사소송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가 아니에요. 103조 위반이 아니다. 무슨 사건? 민사사건.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그럼 무슨 사건에서?
형사사건. 형사사건을 동그라미 쳐야 돼. 핵심은 형사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에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 당시로부터 소송물 일부인 임야를 양도받기로 했다. 지금 법사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밥그릇을 뺏는 행위를 용납 안 한단 말이지. 판례도 마찬가지고 법관이나 변호사도 옷 벗으면 변호사, 법관, 변호사 옷 벗으면 법관이라든가 검사 다 옷 벗은 변호사를 해야 되니까 변호사의 밥그릇을 뺏는 일은 용서를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 나와서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변호사가 뭐라고요? 아닌 자. 2번 동그라미 아닌 자.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일부를 갖다가 대가로 받기로 하는 행위, 이거 반세적 법률행위다. 판례가 나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소송에서 증언 대가로서 과도한 금품을 받았다. 그래서 급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 현관변 쳐보세요.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참압이라든가 하루 일당 정도 받는 것은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법원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 참압이 들어가죠. 밥도 사 먹어야 되고. 그리고 하루 일을 못했으니까 일당은 보존해 줘야지. 그러니까 그 정도 받는 거는 괜찮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증언해 주는 대가는 500만 원 주겠다, 1000만 원 주겠다. 그럼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해서 넘었죠. 그런 것은 103조 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보셔야 돼. 너무 그냥 획일적으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 동그라미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부 일처제에 반하는 첩계약은 뭐가 된다고요? 무효다. 근데 본처에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처가 뭐였다고요? 동의했대요. 제가 흔히 하는 말 쓸개 빠진 년이라 그래. 그래도 무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심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약자였을 당시에 나온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가 되면은 그때는 아직까지도 남자 우위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판례가 그렇게 많이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때 남자 그 아들 못 낳는 게 꼭 그 여자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아들 못 낳으면 꼭 여자 잘못으로 몰고 가가지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애를 낳는 그런 그 잘못된 습관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판례가 60년대 70년대 판례는 그렇지만 최근 판례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판례들이 하도 옛날 판례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60년 9월 29일로 돼 있죠? 판례 날짜를 잘 봐. 언제 날짜요? 1960년. 그러니까 60년 70년대나 나왔을 법한 판례지. 이런 판례가 지금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쓸개 빠진 년은 철회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적 약자적 지위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이 맨 밑에 심화 학습에 가면은 이중 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현금에 칩니다. 적극 가담했다. 거기가 포인트입니다. 적극 가담이라는 한 단어가 핵심적 단어입니다. 현금에 치세요. 자, 이 적극 가담이란 말이 나오면 그게 총칙이든 물권법이든 채권법이든 계약법이든 민사특별법 가리지 말고 다 무효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무슨 단어가 보이면 103조 위반을 몰고 간다고요? 적극 가담. 이 적극 가담이란 말이 보이면 그게 민법 총칙이냐, 물권법이냐, 계약법이냐, 민사특별법이냐를 불문하고 뭐로 간다고요? 103조 위반으로 갑니다. 적극가담. 다른 거 안 봐도 돼. 그냥 그 한 단어가 핵심적 단어예요. 적극가담했다는 말이 보이면 103조 위반이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이 49페이지의 양가로 4번에 보면 보험금을 부정 취득했다는 말이 보이시죠? 예. 그래서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이런 것들은 무효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6번 가로에 부촉관계 첩계약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이런 거는 이런 거 그래서 거기 그래서 이 조건은 불륜관계 지속을 목적으로 하는 반사회적 그 해제 조건이란 말이 나왔죠? 6번 다시 볼게요. 6번 다시 볼게요. 늦었어. 부첩관계의 종료를 무슨 조건이라고요? 해제 조건으로 증여를 했다.
그러면 해제 조건이란 말은 효력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해제 조건은 뭐 한다고? 효력이 소멸한다. 그럼 첩한테 부동산을 증여를 했는데 첩계약이 종료되면 증여의 효력이 뭐 한다고요? 소멸한다. 돌려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그 특약만이 무효가 아니라 법률 그 계약 전체가 다 무효가 됩니다. 다시 한번 특약만이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뭐가 된다고요? 무효.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6번. 이 조건은 불륜관계의 지속을 목적으로 하는 반사회적 조건으로서 조건만 분류해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증여계약 자체도 뭐가 된다고요? 무효다. 그래서 해제 조건이 붙었으니까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증여계약까지 다 뭐가 된다고요? 무효다. 이게 불법 조건이란 말이에요. 무슨 조건이라고요? 불법 조건은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를 다 뭐로 한다고요? 무효로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 7번에 기타의 거기 3번을 좀 볼게요.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발의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다. 자, 이런 건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 계약을 하면서 이거 위반하면 2배 물어난다, 3배 물어난다, 물어낸다 이렇게 특약을 달거든요. 이걸 위약벌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이 계약을 위반하면 2배 물어준다, 3배 물어준다라고 하는 위약벌 약정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10배를 물어낸다라고 특약을 했다는 겁니다. 위약벌을. 그러면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그 10배를 물어준다는 위약벌 약정은 103조 위반으로서 뭐가 된다고요? 무효다. 무효란 말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 한 3, 4배 정도 상태까지가 적정 수준으로 봅니다. 근데 이렇게 뭐 10배를 물어내라 이건 너무 과도하죠. 그러니까 위약벌 보통 일반적으로 2배 내지 3배, 4배 많아봐야 4배까지가 정상적으로 보는데 그걸 벗어나서 과도한 10배 물어내라 이건 너무 과도하다. 물론 뜻은 알겠어. 계약을 해지하지 말자. 그 뜻이겠죠.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을 해지하지 말자 또는 계약을 해지하지 말자라는 어떤 그 약속의 의미로서 10배란 말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그거는 법률적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 2번에 보면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형광벨7고 별별 2개 치세요. 2번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뭐 한다고요? 해당하지 않는다. 거기다가 별별 2개 쳐요. 주로 정답은 그쪽 이하, 그 이하서부터 정답이 됩니다. 보니까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특약 이거 무효다 유효다? 유효다. 원래는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내야 되죠. 매도인이 내야 되지만 특약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내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부동산 학계론에서는 조세의 전가라고 하죠. 뭐라 한다고요? 조세 전가. 이 조세 전가가 난다 하더라도 이건 사법상 효력은 뭐가 된다고요? 유효. 내용은 안 봐도 돼요. 두 번째, 다운 계약서 썼습니다. 다운 계약서 쓴 것도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103조 위반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거기 지금 거기 3번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시탁했습니다. 이거 부동산 실명법에서 다시 나올 건데 부동산 타인 명의로 명의시탁하는 행위도 이것도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거기다 별표 치세요. 이거 학생들이 1번하고 2번은 잘 맞추는데 3번을 놓친단 말이에요. 3번을 3번 명의시탁하는 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무효는 무효예요. 다시 한번 무효는 무효인데 이건 상대적 무효지 절대적 무효는 아니에요. 다시 무효는 무효예요. 다시 한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명의 시탁하면 뭐가 된다고요? 무효.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그러나 무슨 무효는 아니라고요? 절대적 무효. 103조에 의한 무효는 아니다. 절대적 무효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넘어가 봅니다. 거기 넘어가서 아까 중간 생략 등기 유효라고 했죠? 넘겨서 4번에 뭐가 나왔다고요? 중간 생략 등기. 아까 이거 단속 규정 위반으로서 유효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 사건 소극적으로 은닉하는 행위 이것도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그 6번에다가 별표 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너무나 잘 나오는 건데 허위 표시로 근저당을 설정했다. 거기다 쓰세요. 108조 위반으로 무효. 6번 허위 표시로 근저당 설정했다는 말 나왔죠.
거기다가 몇 조 위반이라고요? 108조 무효입니다. 108조 무효. 108조 무효는 상대적 무효예요. 쓰셔야 돼. 상대적 무효라고. 이거 안 써놓으면 그냥 속아. 그래서 거기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건 무효인데 108조는 무슨 무효라고요? 상대적 무효. 당사자 간에는 무효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103조 무효는 무슨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건 누구끼리만 무효라고요? 당사자 간에만 무효라고. 당사자. 그럼 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08조 무효는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고 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보고 있는 103조 무효는 3자한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3자한테까지 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6번 되게 잘 속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해서 징역했다. 그 강박에 의해서 징역을 한 거니까 107조가 적용될 여지는 있지만 이게 양정모 회장의 판례입니다. 누구 판례라고요? 양정모 회장에 관한 판례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강박에 의해서 징역했다 하더라도 이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임대하는 행위 이것도 103조에 해당하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무허가 건물 이거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허가 건물이라도 중개 대상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9번에 귀국 후 일정 기간 회사에서 퇴사할 수 없도록 한 근무 조건. 잠깐만, 어떤 회사가 어떤 사람을 미국에 보내거나 독일에 보내가지고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독일에 가 있는 동안 안에 월급 주고 체재비 주고 이렇게 다 했죠. 회사에서 그 사람 연수 보냈으면 연수 기간 동안 다 월급 주잖아요. 그리고 체재비도 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기술을 배우고 왔는데 다른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저놈이 높은 기술을 배워왔으니까 스카웃을 할 거면 높은 연봉을 제공하고 스카웃을 해서 뽑아가 버리면 그 중소기업은 애써서 키운 인재를 홀랑 뺏기게 되니까 일정 기간 배우고 온 이상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없다. 5년 안에는 이직할 수 없다라는 특약을 걸어놓고 이거 무효다. 103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회사에서 돈 들여가고 키운 인재를 대기업에 스카우트해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5년 안에는 다른 데로 이직할 수 없다. 이런 규정. 이런 103 위반 아니죠. 저 공군사관학교를 갔다가 들어가면 단서 조항이 있어요. 10년 안에는 그러니까 그 소유로 인간해 가지고 10년 안에는 전역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붙었다고요. 그러니까 민간 항공사로 이직이 안 된다고요. 공군사관학교에서 그 생도 한 명 키워내려면 1억 들어요. 1억. 한 명 키워내는데. 그러니까 그마이 돈이 들었으니까 이직하면 안 되지. 지금 이제 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경찰대에서 이제 그 학생들을 갖다 가르쳐 놨는데 이 학생들이 경찰대 나와가지고 변호사 시험을 봐가지고 그냥 변호사가 돼버리는 경우가 지금 요즘 왕왕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경찰대도 그 조항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10년 안에 이직할 수 없다. 이 조항을 경찰대는 지금 그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물어주고, 그러니까 5천만 원인가 이 정도 아마 물어주고 지금 이직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경찰대도 10년 안에는 이직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군사관학교에만 거기에 그 조항이 붙어 있는데 경찰대도 아마 이 조항을 붙여서 경찰대 졸업하고 난 다음에 변호사 합격을 하고 경찰 그만두는 이런 행위를 못하게 막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물어내고 물러나는 게 문제가 아니지. 왜? 그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뺏은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직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로스쿨 가야지. 왜 경찰대로 와가지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직을 하냔 말이야. 차라리 처음부터 로스쿨을 갔어야지. 그러니까 거기도 경찰대도 아마 그 조항을 신설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거기 9번에 일정 기간 이 귀국 일정 기간 회사에 퇴사할 수 없도록 근무 조건 이거 103 위반 아니고, 그다음에 거기 도박 채무를 변제를 하기 위해서 처분에 관한 대리권 수여는 이것도 103 위반은 아닙니다. 자, 이 정도 보신 상태에서 프린트문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메일 종류 노트와 관련해 가지고 몇 번을 풀어보시냐면 5번 문제를 풀어보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5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은 나왔는데 몇 번이 오를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1번부터 볼게요. 기억,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 유인,
알선 또는 강요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선불금, 이건 채권인데 선불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판례에 의하면 그 선불금을 갖다가 마이깡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잠깐 볼게요. 48페이지를 볼게요. 48페이지에 그 심화학습, 맨 밑에 심화학습이란 말인데 그 심화학습으로부터 세 줄 올라갈게요. 세 줄 올라가니까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 알선한 자가 영업상 관계에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 이게 방금 전에 된 선불금입니다. 선불금, 그 채권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그 선불금을 판례에서 마이깡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윤락행위를 하는 여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미리 선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불금 다 갚지 않는 한 너 못 나간다 이래가지고 선불금을 왕창 주는데 그걸 마이깡이라 부른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103조 위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판례에. 그게 기억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이건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 당초부터 보험사고를 가정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을 체결한 경우에 그 생명보험 계약은 103조 위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 입주권 15매를 투기의 목적으로 매수했다. 중간 생략 등기를 하거나 다운 계약서를 쓰거나 투기 목적으로 그 분양권, 입주권 이런 걸 갖다가 매수했다 하더라도 이거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미음번, 계약 체결 시에 정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동그라칩니다. 그 후 목적물이 범죄로 취득한 것을 알고 계약 이행을 추행했다. 잠깐만, 우리가 그 판단 시점을 언제를 판단 시점으로 잡는다 그랬어요? 계약 체결 시에요. 법률 행위 시입니다. 그러면 법률 행위 시에는 몰랐다가 그 후에 알게 된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그 후에 범죄로 취득했다는 걸 알았잖아요. 후에 알게 된 거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쓸 당시에 법률행위 성립 시에 알았냐 몰랐냐가 문제되는 것이지 그 이후에 알게 된 것은 문제 삼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선이다 악이다 그다음에 불능이다 이걸 알았냐 몰랐냐를 판단하는 시점은 전부 다 법률 행위시에요. 계약서를 쓰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아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건 103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계약 이행하라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답이 2번이 되어진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 관련된 내용을 쭉 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2페이지로 가니까 거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등장을 하는데 시간상 쉬었다가 와서 봐야 될 것을 보이는데 요거 한 번만 잠깐만 보고 쉬겠습니다. 103조를 위반을 했다. 위반하게 되면 이게 무슨 무효라고 그랬다고요? 절대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행 후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103조 위반은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의 3자에게도 뭐한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매매 원인이 불법 원인 급여에 의해서 넘어간 것이라면 이것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외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예외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와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봅니다.